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삼성지구 이야기 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6번째 2017년도 3월 31일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17년도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2017년도랑 2019년도 현재 10월 23일 이 시점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때 생각했던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2019년도 10월달 상권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 구속 소식도 있었네요. 참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삼성지구 이야기 6번째는 상권 분석, 즉 다시 말해가지고 삼성벨트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이때 당시에도 뭐 본인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저에게 이제 문의도 많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화내지 않깁니다. 삼성지구는 크게 이제 상권을 북삼성 상권과 삼성역 상권 그리고 원흥역 상권, 삼성지구가 즉 세 개의 상권으로 되어 있고요. 도래울은 지금 제가 이때 분석했을 땐 도래울 상권 하나로 지금 분석을 했는데 뭐 지금 지축 상권도 있고 이제 뭐 향동도 상권이 이제 앞으로 형성될 거고 있지만 앞으로 지축이랑 덕은은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2017년도에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2017년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은 북삼동 상권, 신원동 상권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항아리 상권이라는 이유 하나와 그리고 상가 주변에 주거지,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제일로 먼저 이제 상권이 형성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저희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삼성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았고 둘째는 원흥역이 2015년 가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 이용이 불편해가지고 2012년도에 삼성지구 입주했던 분들이 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제 상업지구가 있는 북삼동 신원동 일대가 먼저 상권이 형성된 듯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신원동 북삼성 아파트 단지가 배후단지로 조성되면서 상권이 형성됐다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때 당시에 상업지역의 그런 땅값이 상대적으로 삼성역이나 원흥역에 비해 가지고 저렴했기 때문에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동 상권은 정말 빨리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삼성 신혼동 상권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인근 배후 주거단지 위주로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10개 단지 7,923세대 플러스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은 지금 상가주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437세대 거의 삼성 지구에서는 가장 발전되어 있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스타필드가 들어오기 전에 스타벅스가 있는 유일한 상권이었고 지금 현재는 원흥역에 이제 스타벅스가 오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있는 유일한 상권이 이때 신원동에 조성이 됐었고 아마 이때도 제가 이제 북삼성 상권은 2017년 이후에도 현상 유지는 할 듯하다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뭐 지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삼동 상권은 상업지가 61필지 그리고 주차장이 2필지가 있는데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500-6이라는 이 주차장 부지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마트가 지금 쓰고 있고요. 500-7 이쪽은 아직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60여 필지가 거의 상가주택 거의 뭐 프라자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차 대수가 부족하게 주차장을 갖다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대는 거의 뭐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때도 이야기는 했었지만 앞으로 신원동 상권이 좀 발전해 나가려면 이 주차 타워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신원동 상권이 오금동이 앞으로 이제 타운하우스 부지로 이제 2021년도가 되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항월 상권의 그런 면모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역 상권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택지 개발 이전 노후화된 상가 밀집 지역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때는 뭐 삼성역에 있는 뭐 5번 출구, 6번 출구 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1층, 뭐 2층에 있는 상가들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북삼성하고 이제 원흥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역세권 상가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삼성지구 이 마을버스 PLG도 지금 약간 좀 변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삼성역이 입주하면서 상가들이 어찌됐든 간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로변 쪽으로 해서 상가들이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종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을 통해 가지고 종변경이 되지 않은 한은 반쪽짜리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때 당시에 제가 또 하나의 변수로 올 하반기 스타필드 고양점 입점 시에는 상권의 중심 이동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 지금 써낸빌도 입주해 있고 삼성의 힐스테이트도 입점해가 돼가지고 입점하게 돼서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삼성의 힐스테이트 입주는 거의 많은 상가들이 지금 공실인 상태이고요. 써낸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상담을 해드렸지만 이 스타필드 앞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뭐 이편한 상가들 있잖아요. 그 상가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다고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더 상권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스타필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타필드 쪽으로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상가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고 지금 현재 지금 주도상에 보면 지금 이제 이 출구가 좀 이제 변경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 그나마 조금 상가들이 지금 그나마 좀 장사 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쪽은 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외딴 섬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이 주차장 부지가 만약에 조성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같이 시너지가 된다고 하거나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신분당선이 되면서 이쪽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은 한 당분간은 이 상가가 상권이 형성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기존에 있는 상권들은 지금 현상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상가들을 새 상가를 좋아하지 헌 상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끝으로 이제 뭐 현대 해리어 상가라든지 칸센 상가도 지축 입주를 하게 되면서 또 아울러가지 통일러의 10차선의 이 도로 폭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갖다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스타필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스타필드 앞쪽에 있는 2편한 1차 쪽에 있는 상가들은 그나마 조금씩 좀 구색을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흥지구 상권을 분석해 보면 원흥역하고 강매역 사이의 상권인데 이건 아파트 7개 단지랑 8031세대 상권입니다. 일명 도열 상권으로 불리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상가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 업종도 고급 업종에 입점해 있질 않아 가지고 가장 안 좋은 상권지로 분석됐는데 3기 창릉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조금 많이 핫해졌고 뭐 도열 마을이 지금 뭐 아파트 실거래도 많이 되고 있으면서 좀 이때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져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상가도 지금 이쪽도 약간 좀 외딴 섬처럼 되어 있으면서 이쪽이 지금 단지 자체가 지금 오피스텔로 지금 많은 지금 상가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역을 끼고 있는 삼성역이나 원흥역 상권에 비해서는 좀 뒤처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자족 시설 캔달스퀘어하고 그리고 1번 필지부터 6번 필지까지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 4개 지금 사업체가 지금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업지도 24필지고 주차장도 3곳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운흥로로 나가는 쪽에도 뭐 맛집들이라든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상가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지는 않는데 창릉 3기 신도시 지금 오른쪽 편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예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쪽도 좋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흥역 상권인데, 이 원흥역 상권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지구에서 가장 앞으로 발달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때 당시에는 역세권 상권이라는 거 하나 하고 배우 세대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보다도 더 저는 이제 크게 생각했던 거는 덕양구청이 분구되는 사실 하나랑 세무서가 같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스타필드랑 이케아가 공교롭게 지금 원흥역하고는 좀 약간 이격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래서 차량으로 가게 되면 가깝지만 도보로 다니게 될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흥에서도 접근하기가 좋고요. 신원동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서 저는 삼성역보다 원흥역 상권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가장 발전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10월을 지금 놓고 보면 제가 이때 2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미비합니다. 지금 많이 지금 상가들도 입점되어 있지 않고요. 원흥역 푸르지오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많이 상권이 많이 죽어 있고, 다행히 원흥역 스타벅스가 지금 푸르지오에 지금 들어와서 그나마 좀 좋을 것 같고요. 명륜 진사갈비가 푸르지오 2층으로 지금 상가가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좋은 현상들이 지금 점점 뭐 POP에는 지금 투썸 플레이스가 또 입점돼 있고 파리바게뜨 좀 들어와서 앞으로 점점 상가들은 좋은 뭐 일본 브랜드 상가들이 입점되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 그만큼의 유동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요. 이 호텔 부지는 지금 4번 필지에 4번 필지에 지금 민 호텔이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2년 전에도 지금 원흥역 상권이 가장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의 생각도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경기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원흥역 상권은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2020년도 하반기나, 그리고 지금 원흥역 푸르지오시티 거의 한 12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원흥역 푸르지오시티가 들어오게 되면 원흥역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는 이제 원흥역이 이제 1일 5만 명 유동 인구를 막 이제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지구 2만 2천 세대라든지 원흥의 9천 세대, 즉 다시 말해 거의 한 유동 인구 빼고 배우 세대가 한 8만 2천 명, 거의 10만 명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2년 후를 지금 2년 6개월 후를 지금 현재를 돌이켜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성권 자체가 많이 늦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상가를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재 뭐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현재 또 공실로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장사를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원흥역에 가서 보시면 식당, 커피숍, 미장원, 그리고 부동산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라든지 뭐 교촌치킨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좀 사람들을 좀 끌 수 있는, 또 여기에 뭐 지금 CGV가 없는데 CGV도 원흥역에 하나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고요. 또 그런 것들이 경기에 어느 정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많아질 텐데, 최근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또 본인이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장사를 하셨는데 또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으시고 해서, 제가 상가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접하다 보면서 또 느낀 게 상가 투자가 또 쉽지는 않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저는 원흥역 1번 출구랑 2번 출구가 이제 가장 메인이 될 거라고 또 그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케아하고 스타필드가 입점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더 많아진다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케아하고 스타필드에 입점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주변 상가들이나 상권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랑 스타필드는 주변 상권들에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 뭐 상가연합회라든지 아니면 고양시 쪽이나 뭐 덕양구 쪽에서도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갖다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인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뭐 삼성 테크노밸리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 원흥지구 지식산업센터가 네 곳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입주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점심도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 저녁 같은 경우에도 뭐 회식이라든지 뭐 그런 가족 단위 식사가 아닌 직장 단위에는 회식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상권이 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최근에 화정역에 가서 이제 식사를 많이 하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화정역을 가보게 되면 화정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된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동인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화정역 상권이랑 원흥역 상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원흥역 상권이 지금 현재는 모델하우스로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그런 찾을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다 식당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상가들 이용하게 되고 또 화정에 계시는 분들은 굳이 뭐 원흥역까지 오실 이유가 없으니까 화정 쪽에 뭐 행신동이라든지 화정 상권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좀 맛있는 집들을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을 삼성벨트 쪽에 있는 그런 상가들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뭐 이때 제가 삼성역보다는 원흥역이 더 빠른 상권이 형성될 듯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원흥역이 좀 빠르다, 삼성역이 빠르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지금 삼성역보다는 스타필드 앞쪽에 있는 이편한 상가가 그나마 조금 더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유흥시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호텔이 지금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뭐 숙박시설이 유일하게 원흥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흥역에 있는 한일 골드타워, 그리고 원흥역 봄오피스텔, TOP 오피스텔, 이런 뭐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했네요. 현재 2017년도에는 북삼동 신원동 상권이 삼성지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2018년 이후가 되면 원흥 상권으로 넘어올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이 약간은 좀 빗나갔고요. 스타필드랑 이케아로 많은 상권이 옮겨가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원흥역은 그나마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역도 지금 안타까운 거는 힐스테이트 삼성역이 좀 많이 비어 있고 공실이 좀 많이 있고 써낸빌도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채워지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편한 1차, 2차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서 앞으로 이제 그 스타필드로 가는 사람들이 단지 내 상가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뭐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삼성지구는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가지고 상권이 빨리 형성되어 갈 듯 하다고 했는데 제 예상이 좀 빗나갔고요. 스타필드 이케아를 제가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롯데몰이 들어와서 은평 루타운이 그 상권들이 롯데몰 상권하고 거의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역과 원흥역에 있는 상권들은 그나마 조금 스타필드랑 이케아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제가 두서없이 지금 삼성지구 6번째 이야기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네요. 수익형 부동산 중 상가에 투자해서 한 개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상가 투자는 입지다. 유동인구 상가의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 업무 밀접 지역과 주거가 혼재된 지역과 아파트 단지 혹은 교통이 탁월한 역세권 부근에 투자해야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뭐 맞다고 하면 맞고 틀리다고 하면 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층수는 이제 1층 코너를 선점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런 말을 했네요. 복합 상업시설 부근에는 상가 투자는 상가했으면 좋을 듯하다. 은평 롯데몰이라든지 스타필드, 이케아 옆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카톨릭 은평 성모병원이 들어오면서 그쪽도 나름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엊그제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카톨릭 성모병원 앞쪽에 있는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식당들도 장사가 안 되고 다 이제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또 끼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상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조금 신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가면 갈수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강화돼 가지고 임차인들 10년 정도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법도 지금 변화됐고 있고 또 이제 5% 이내 또 인상을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권에 대해 가지고 저도 많이 지금 현재도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네이버 지도에서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하면 지금 여기 신혼동인데 지금 롯데슈퍼랑 노브랜드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거든요. 뭐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신혼동 상권은 이제 이 오금동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커질 듯 하고요. 지금 최근에도 신혼동은 계속적으로 프라자 상가들이 계속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삼성역으로 좀 내려가 보면 삼성역에 있는 이 통일로를 갖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내년 초에 이쪽에 결정이 되게 될 경우에 이제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써낸빌이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써낸빌 현대 해리어 상가가 내년 10월에 이제 또 입주를 해요. 오피스랑 상가들 꽤 많이 또 입주를 하는데 지축 상권하고 이제 삼성역 상권하고 또 이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MBN 방송국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데 이쪽도 지금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랑 상가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스트리트 지금 이편한 1차 상가 정도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흥역으로 넘어가면 지금 원흥역은 지금 현재 지금 분구 여기가 지금 덕양구청이 예정되는 지금 곳인데 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만약에 구청이 만약에 분구가 돼서 내년에 결정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에서는 가장 핫한 상권이 원흥역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기획산업센터가 지금 4곳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도래울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원흥역 상권에 영향을 줄 듯 하고요. 일반 지도로 볼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뭐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들어올 거냐.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좀 빠르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도래울 이쪽에 있는 상권들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10월 23일 날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지금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그리고 이제 19단지랑 20단지 쪽 사이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조그만 상가들이 전에는 원흥역이나 삼성역이 발전되기 전에는 많은 상가들이 입점돼 있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갔고 이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오고 또 20단지, 21단지 앞쪽도 상권들이 많이 비어져 있는데 이쪽도 처음에 비해 가지고 공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으로 좀 많이 가는데 저는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파트 투자랑 상가 투자랑 토지 투자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상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상가 투자에 궁금하시거나 또 임대를 얻으실 분이 계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이 원흥역 이 상권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삼성지구 이야기 6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지구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삼성지구 이야기를 뭐 현재는 뭐 9번째까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이슈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몇 번째 방송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계속 한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